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투자 현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 며칠간 반도체 섹터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 드라마틱했거든요.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9%가 넘게 내려갔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거의 같은 폭으로 급락했다고 하니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I, 시대의 핵심 주식으로 각광받던 이들이 갑자기 매도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구체 수치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릴 거예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장 심리의 급변이 무엇인지 끝까지 보시면서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삼성전자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28일 장중 삼성전자는 23만 원선에서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24,000원이 떨어졌거든요. 4~5% 급락이라고 하면 대장주치고는 정말 드문 낙폭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원인이었어요. 최근 불거진 미확인 풍문에 대한 해명 공시를 냈는데 그게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해요. 보통은 기업이 해명 공시를 내면 루머를 잠재울 수 있잖아요. 이번엔 다였거든요. 투자자들은 왜 굳이 해명을 했나? 뭔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된 거죠. 그와 함께 임원과 지어주주의 지분 변동 공시들도 나왔는데 이것이 선반영 움직임? 즉 뭔가 알고 미리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샀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본물을 이루게 된 겁니다. 실제 낙폭을 보면 정말 거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호도 12만 4,200원에 거래되면서 1만 5,600원이 떨어졌고요. 전일 대비 68%의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건 삼성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이 8형 53달러로 거래되며 7구 67달러가 떨어졌거든요. 역시 8.5%의 급락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반도체 섹터에 거의 동일한 폭으로 여러 회사가 내려간 거죠. 이건 개별 기업의 실적 악화 때문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변화가 시장 전체를 휩쓸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 급락의 진짜 원인은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였어요. 지난 몇 개월간 AI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계속 올라 있었거든요. AI,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AI에 엄청난 자본을 퍼붓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혹시 이 투자가 지속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거죠.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고대역폭 메모리, 쉽게 말해 AI가 빠르게 생각하게 해주는 핵심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동안 이 회사는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각광받았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혹시 우리가 과하게 낙관했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정리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그동안 많은 투자자가 AI 반도체 주식에 몰려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그럼 계속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맞는 가격인가 하는 의문이 든 거죠. 둘째, AI 지출 둔화 우려예요. 우리가 AI가 미래라고 믿는 것처럼 투자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갑자기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기대치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셋째, 공급 과잉 우려인데요. AI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아지면 경쟁이 심해지고 가격이 내려가고 이윤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불과 수주일 전만 해도 AI 반도체는 황금 같은 주식이었어요. 모든 투자자가 AI는 미래의 기술이고 이 회사들은 그 미래를 만드는 핵심 회사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가도 계속 올라갔고 투자자들도 기꺼이 사들였어요.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긴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빠져나갔고 기관들도
차익 실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들도 손절매를 시작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올해는 반도체 추천주다라고 말하던 분석가들도 갑자기 조심스러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 급락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어디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증시 전반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다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서 한국 기술주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 다음엔 기관 투자자들이 나섰어요. 차익 실현과 함께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반도체 가치 실적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니까요. 그 다음이 개인 투자자들의 선절매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개인들도 이건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거죠. 저도 직접 그 현장에 매도 물량을 들었더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매수세로는 이 하락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랍니다. 원래 분석가들도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0섹터의 피해를 평가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그리고 지출 우려로 인해 시장이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거든요. 이건 개별 기업이 실적을 못 냈다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기대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집단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직접 시장 데이터를 봤더니 이런 심리 변화가 정말 빠르게 일어났더라고요. 평상시 같았으면 몇 주에 걸쳐 천천히 내려갈 일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바로 투자 심리의 급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2000년 닷컴 버블이 다시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당시에도 패턴이 비슷했거든요. 인터넷 기술이 미래라고 모두 확신했고 관련 주식들이 하늘값으로 올라갔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과했나 하는 의심이 들면서 동시에 내려앉았죠. 지금도 그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당시엔 기술이 아직 미성숙했지만 지금의 AI 기술은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챗GPT,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들이 이미 100만 단위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기술이 실패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아니라 투자 속도가 기대를 못 따라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핵심이에요. 이게 더 현실적이고 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이 반도체나 AI 관련 주식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집중했다면 지금이 점검할 시간이에요. 기술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자의 심리와 시장의 자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던가, 단기 수익을 노리고 있던가 하는 투자 목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런 급락을 보면서 느꼈는데, 투자란 결국 무엇을 사는가만큼이나 언제 사고 언제 파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소리 좋은 회사도 시점을 잘못 맞추면 손해를 본다는 걸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AI 기술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 AI, 메타 모두 AI에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투자의 속도와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도 AI에 투자하되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수요도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겠죠. 앞으로 수주 또는 몇 개월은 반도체 주식이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올라갔다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또 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장기적으로는 AI가 확실한 미래인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AI 반도체 급락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기대 재조정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삼성전자가 9, 4, 5%, 8, 5% 떨어진 건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 심리가 과하게 낙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줘요.
기술이 좋은 것과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수익 점검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고요. 저도 직접 이런 시장 변화를 경험하면서 느꼈는데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더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할지, 그리고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